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속마음을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타로 카드로 읽어드릴게요. 짝사랑, 썸, 현재 연인, 과거의 연인 등의 로맨틱한 관계 혹은 동료나 친구, 지인, 일반적인 대인관계 어느 방향이든 읽어드리겠습니다. 속마음이 궁금한 딱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파랑 고르신 분들,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계신 이분, 속마음을 먼저 읽어보면 좀 여러분에 대한 남다른 마음을 먼저 보게 돼요. 두 분이 지금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으신지 또 보시는 분들마다 다르시겠지만 파랑 분들과 상대방은 과거에 가까웠던 장면, 또 마음이 잘 맞는다라고 생각한 장면, 우리는 뭔가 특별한 관계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여겼던 장면이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을 돌아보면 두 분 사이에는 좀 소원하고 멀어진 모습이 있어요. 두 분의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져서 자주 연락을 못하는 상황도 보이고요. 혹은 두 분의 마음이 멀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 같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특히 파랑분들의 카드를 보면 일단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고 해요. 과거 장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파랑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 관심도 상대방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몇몇 파랑분들은 이분이 과거에는 진짜 여러분이랑 가까웠는데 지금은 멀어진 시간 자체가 길 수도 있으세요. 이제는 좀 아련하고 다시 가까워지긴 어려운 것 같다. 근데 지금 이런저런 복잡한 감정이 남아있다. 상대방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분 마음에 좀 커다랗게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간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함께 했던 시간, 좋았던 시간 이런 생각, 갈등이나 멀어짐의 시간, 또 앞으로의 시간,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시간의 개념을 이분이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먼저 오늘 가장 앞에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러버스 카드가 떴는데요. 지금 이 자리가 과거 자리에 들어와 있거든요. 공중에 떠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있고 이 두 사람은 천사가 아니라서 날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늘에 붕 떠 있죠. 저 멀리 달이 지금 두 사람을 비추고 있고 달의 에너지를 받고 있는 큐피드가 화살을 쏘려고 하고 있어요. 달은 무의식과 본능의 힘이 강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의 만남은 이제 시간을 거스를 수 있을 정도로 본능적인 힘이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상대방은 여러분의 이름을 듣자마자 이런 키워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라. 뭔가 특별한 관계야. 파랑은 달라도 달랐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억하고 있대요. 러버스 카드는 기본적으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메이저 카드다 보니까 인생의 커다란 발자국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랑분들의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사랑이었다, 혹은 소울메이트였다, 베프였다, 우린 찰떡궁합의 순간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카드를 생각해보면 하늘에 지금 떠있고 달은 원래 빛을 내보낼 수 없는데 이렇게 태양처럼 빛을 보내고 있죠. 모두 다 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에는 우리가 과거에는 참 특별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다. 이렇게 두 분 관계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파랑분들 중에서 이미 상대방과 커플이신 분들, 현재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상대방이 만족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몇몇 부분은 만족할 수 없는 포인트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해요. 몇몇 부분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멀어질 수 없다라고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을 거니까 파랑한테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분이 지금 비현실적이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파랑분들에게 완전히 오픈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털어놓지 못한 비밀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알게 되면 파랑이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랑분들의 상대방은 현재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지금 약간 눈치 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파랑이 알고 있는 어떤 모습이 있는데, 내 모습이 있는데 그건 진짜가 아닌 면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파랑이 기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현실이 아닌 것 같다. 근데 나는 그걸 알면서도 파랑을 지켜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뒤에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상대방이 완주 9번하고 칼의 시종을 들고 왔거든요. 이 두 카드가 다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방어막을 말하고 경계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분한테 솔직히 비밀을 털어놓는다든지 먼저 와서 손을 내민다든지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 이 카드들의 흐름을 보면 상대방이 자존감은 낮은데 또 자존심은 높다라고 보여요. 특히 여러분을 두고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요. 근데 막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엄청나지 않다고 해요. 그걸 다 알고 나면 파랑분이 실망할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관계가 멀어지신 분들 경우에는 내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파랑한테 먼저 티를 내겠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현재 관계 유지 중이신 분들 경우라면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파랑한테 내 치명적인 단점을 드러내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결국 어느 관계나 파랑분들의 상대방은 내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티내지 않는 것, 내 단점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게 내 자존심에 맞아. 하지만 파랑이 나의 인생의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은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 카드들을 살펴보면 두 분 사이에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마주하게 될 가능성 크다고 보이거든요. 조언 카드들도 보면 파랑분들이 그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 동안 이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셔야 된다고 해요. 정리를 한다는 차원이 아예 그만두어라라는 뜻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때로 이런 관계에 대한 리딩을 할 때 조언들이 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당신에게 오롯이 집중해라 이렇게 말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은 파랑분들한테 조언으로 일단 마음을 잘 정해봐라. 특히 어떤 게 더 중요한 기준인지 생각해봐라. 내면의 기준을 세워라. 그러면서 용서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면의 기준을 세울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시간 안에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용서할 건 용서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기준 만들어라. 이런 조언들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또 오늘 미래에 대한 흐름을 말해주는 카드에서도 보시면 가운데 메이저 타워 카드가 들어와 있어요.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아주 거대한 힘이 있을 것이다. 하늘의 힘이 이곳에 있을 것이다. 이 관계에 있다.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두 분 사이에는 거스를 수 없는 인간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마주침이 있다라고 해요. 어쩌면 이 장면은 여러분보다 상대방이 더 두려워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상대방은 움직이지 않는 이 상태, 이거 유지하는 것도 급급해요. 여러분 눈치 보고 있다는 것도 들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워 카드를 보시면 두 사람이 탑에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돼요. 같은 장소에 등장한다든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서 만날 수밖에 없다든지 같은 공간에 있게 된다든지 접점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현재 지금 관계가 멀어지신 분들 예를 들어서 어딘가 여행을 가셨는데 거기서 우연히 만날 수 있고요.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이 나타날지 전혀 몰랐는데 정말 서로 당황할 수 있죠. 이사를 가거나 면접을 보거나 이렇게 여러분의 이동, 움직임의 사인에 맞춰서 우연처럼 또 운명처럼 등장할 가능성 크다고 보이거든요. 평소 가던 곳이 아니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우연히 만날 수 있고요. 혹은 아예 거꾸로 아무도 안 만날 줄 알고 대충 입고 나갔는데 막 편의점에서 만날 수도 있죠. 그래서 현재 멀어지신 분들 경우에는 특히 이 타워 카드가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 동선을 잘 고려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또 이 카드는 타이밍 역시 당신의 힘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주침의 사건 자체가 당장 오늘 내일 갑자기 다가올 수 있고요.
혹은 정말 아예 잊어버릴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타워 카드는 일단 이 사건이 당신 눈앞에 펼쳐질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아, 하늘의 힘이 있구나. 이것도 실감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두 분의 마주침은 분명히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언 카드들까지 읽어보면 당장 오늘이나 내일처럼 임박한 미래에 상대방이 등장하는 것보다는 이 두 분 마주하는 시간이 조금 더 확보된다면 여러분에게 점점 유리할 것 같거든요. 오늘 조언 카드에 보시면 로렐라이 카드, 우리 모두의 삶에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사이클을 끊어내고 자유를 선택할지 고통을 계속 곱씹을지 고통 안에서 살아갈지 고통을 벗어날지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말하고 있고요. 또 가운데 세 군데로 갈라진 교차로, 이 삼거리 말하는 카드를 보시면 미래를 생각하고 또 최종 결과까지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려라. 이 결정을 내리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두 카드는 다 여러분에게 이분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아마 파란 분들의 마음에도 이제 이분에 대한 생각이 긍정과 부정이 막 뒤엉켜 있을 것 같아요. 이 상대방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으신데 또 그게 어떤 얘기일지, 그 얘기 들으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런 기준이 지금 부족한 상태이실 수 있고요. 혹은 막상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진실을 알게 됐다든지 뭔가 상대방의 비밀 같은 거, 숨기고 있던 거, 털어놓지 않았던 거 이거 듣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 당황하실 수 있어요. 결국 파랑분들은 지금 이분과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고 연락을 하고 계시거나 안 하고 계시거나 관계없이 미래의 상대방과 운명적인 딱 마주칠 수밖에 없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리셔야 하는 순간도 함께 오는 것 같아요. 이 비밀, 이 진실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고민하실 수 있죠. 그 결정에는 세상에 휘둘린다든지 특히 또 상대방의 논리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만의 기준을 정하시고 단호하게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과 다시 어우러지게 되고 합이 들어오고 다시 만나는 거, 그게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일일지 아닐지 알 수 없어요. 또 그건 사실 오늘 카드들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 컬러 카드를 보시면 모브 컬러가 들어왔어요. 또렷하게 듣는 것을 즐겨라 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또렷하게 들려오는 것, 바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지혜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마 세상의 복잡한 사운드가 여러분을 감싸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정보도 있을 텐데 거기 현혹되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비밀을 감추고 있었으면 난 정말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난 거절할 거야. 혹은 이런 점은 되돌아보니까 별거 아니었네. 중요하지 않네. 이렇게 여러분 방향을 잡으셔야 한다고 해요. 또 그 과정에는 골드카드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하늘이 여러분 도와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 무엇이 보석 같은 진리인지, 금과 같은 진리인지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용서할 부분이 있다면, 내가 허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용서해 보시고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아주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세요. 여러분의 기준이 먼저 세워져야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우연처럼 마주하는 장면이 있을 때 그때 흔들림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파란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노란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궁금하신 상대방, 그분 속마음을 읽어보면 이분 마음에 양가 감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보는 듯 보지 않는 듯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관심이 있는 척 없는 척 좀 오락가락하는 면이 있다고 보여요. 이 뽑아오신 카드들로 이분의 심리를 읽어봤을 때 칼 8번 카드 또 동전 8번 카드 모두 숫자 8을 쥐고 있거든요. 숫자 8을 옆으로 눕히면 이 메비우스의 띠랑 같은 모양이 돼요. 그래서 무한 반복,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특징도 연결해 볼 수 있고요. 또 수비학에서 숫자 8은 성실함과 꾸준함을 말해요. 숫자 8은 이제 완성수 9까지 가기 전에 가장 마지막 숫자거든요. 그래서 축적과 누적의 힘도 있죠. 도형으로 생각해보면 팔각형은 완벽한 원이랑 가깝거든요. 그러면서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빈틈없이 채울 수 있어요.
그만큼 각도를 정밀하게 다듬는다. 그 정도의 기술이 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타로 카드에서 칼은 인간의 생각이고 이 동전은 시간에 누적된 힘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노랑분들에 대한 생각이 꽤 깊기도 하다라고 보이고요. 또 팔각형의 여러 차원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칼 8번 카드를 보시면 주인공이 지금 항구에 앉아 있는데 그냥 하염없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내 발로는 걸어서 갈 수 없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지만 지금 직접적인 행동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노랑분들은 상대방이랑 거리감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또 그 부분은 솔직히 털어놓을 수 없다고 해요. 또 그럴 필요성도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또 뒤에 들어온 동전 8번 카드를 보시면 한 사람은 지금 도자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위에서 지그시 그냥 내려다보고 있어요. 잘 만드나 한번 볼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죠. 입술에 손을 대고 있다는 거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또 대화를 시작하기 어렵다, 주저하고 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상대방은 지금처럼 여러분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자기가 말 걸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말을 걸 의지도 없다라고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 카드에서 보시면 이 동전 8번 카드에서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랑 같은 각도로 지금 기사의 손등에 입맞춤 하면서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 자기한테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 있는데 표정 자체가 너무 당연해 보여요. 내가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지. 이렇게 역시 내려다보고 있죠. 이 동전 8번에서 도자기 만드는 사람을 바라보는 인물, 내려다보는 사람, 또 손등에 키스를 받고 있는 이 기사. 지금 이 두 사람이 상대방이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상대방은 노랑분의 존재도 알고 있고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는 내가 더 우위에 있다 약간 고자세 가지고 있어요. 노랑분을 생각도 하고 있고 긍정적인 부분, 장점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또 눈을 뗄 수 없긴 한데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먼저 말을 걸고 싶진 않고 또 이 관계에 조금 더 정성을 보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동전 8번에서 도자기 만드는 사람, 또 기사에게 입맞춤하고 있는 이 여인. 둘 다 지금 상대방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려고 예의를 갖추는 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나는 충실하게 하겠어. 나는 지금 기사를 전쟁터에 보내기 직전이니까 예의를 지켜야 돼. 그 예의의 일부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랑분들은 이제 사실 여러분의 타고난 성향 이런 것 때문에 행동을 한 건데 상대방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는 거야. 노랑은 나한테 대접해 주는 거야. 나는 또 그럴 만한 대우를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분 사이에 마치 권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상대방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속마음으로는 노랑에 대해서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 알고 싶어. 궁금해. 내가 가까이 갈까? 이런 생각은 있는데 여전히 나는 우위에 있어. 노랑이 조금 더 이렇게 수그러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고집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노랑분들 중에서는 현재 관계를 이어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울 수도 있고 실제로 연인일 수도 있죠.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 상대방은 노랑분 생각하면서 급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노랑이 움직여주겠지. 좀 이런 안일한 태도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노랑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찾는 거 쉽지 않을 거야. 약간 안심하고 있기도 하죠. 칼 8번 카드에서 혼자 있기도 하고 또 나머지 두 장 카드에서도 두 사람 외엔 다른 사람이 없거든요. 노랑분들의 상대방은 여러분이랑 다른 사람을 두고 저울질을 하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주도권을 뺏기고 싶어 하지 않은 상태고요. 자기 자유도 중요한 사람, 또 사회적 시선도 중요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타이밍이나 뭔가 내가 대접받는 완벽한 상황, 그런 생각, 그런 로망도 있어요. 내가 사회적인 지위나 지금 나이를 생각하면 조금 더 즐겨도 돼. 나는 노랑한테 완전히 올인할 필요는 없어. 약간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아직 한 사람한테 정착하기에 아쉬운 마음이나 혹은 책임지는 관계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약간 오늘 카드들은 노랑분들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몇몇 노랑분들은 이 상대방의 외적 조건, 지금 기사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외모가 부족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 상대방이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상대방이 뭐 스펙이 진짜 좋다든지 조건이 좋아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장점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의 장점 중에서는 약간 미래에 보장된 무언가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경제적인 부분, 뭐 취업이나 뭐 미래 안정성 이런 거 생각하면 상대방이 꽤 괜찮은 사람인가 봐요. 내가 아니어도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대방이 꽤 괜찮아 보이는 다른 사람들도 상대방의 그런 장점들을 높이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외모라고 하더라도 이만한 사람 찾기 어려워요.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면서 상대방을 조금 더 붙잡게 되는 마음도 생길 수 있고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은 노란 분들에게 이 사람보다 당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알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 카드들은 상대방의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뛰어넘는 여러분의 내공이 있고 여러분의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분의 미래를 보여주는 카드들을 보시면 조만간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내리시는 것 같거든요. 또 그게 아니라면 오늘 카드들이 노란 분들에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상대방을 생각하고 계신다든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상대방이 더 나은 것 같다. 나는 이제까지 쌓아온 게 없는 것 같다. 나는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낮은 자존감 갖고 계실 수 있어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현재와 미래에 대한 자신감 이거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이만큼이나 부족한데 앞으로 잘 될 리가 있겠나 이렇게 좌절하게 되고 또 위축감만 쌓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눈치가 빠르고요. 상황 판단도 빠르거든요. 역시 노랑은 나보다 낮은 단계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도 돼. 노랑은 허용해 줄 거야. 아니란 자세를 앞으로도 유지할 거예요. 어차피 노랑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날 생각하는 것 같아. 또 그리고 그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그런 오만한 마음은 확실히 깨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노랑분들에게는 칼 9번 카드가 들어와 있거든요.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과거는 후회로 가득해. 미래는 안개 속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잠을 자야 되는 굉장히 깊은 밤인데 잠에 들지 못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수많은 생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9개의 칼은 주인공을 향해서 찌르고 있는 게 아니라 벽에 걸려있는 장식이거든요. 오히려 주인공을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도둑이 나타나면, 자존감 도둑이 나타나면 칼을 뽑아서 대응하면 되니까요. 지금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이런 낮은 자존감 이거 지워내야 되고 또 필요 없는 부정적인 생각도 지워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컬러 카드에서도 보시면 보라색, 이 명확한 두뇌의 힘을 길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라는 오묘하고 고귀한 색이고요. 우리 몸의 가장 꼭대기, 정수리, 이 정수리 차크라를 의미하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할 때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내고 그러고 나면 딱 아주 심플한 오묘한 진리가 여러분 속에 남을 거예요. 여러분의 잠재력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나 없이 잘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인생도 아니라고 하고요. 누구를 기다리는 인생도 아니라고 해요. 나를 위해 또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것도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단단한 마음, 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 이걸 보라색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또 오늘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인내심, 끈기, 버티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카드에서도 보시면 하나의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완벽하게 지탱하고 있는 여러 손이 있어요. 마을을 지탱할 만큼 보이지 않는 아래의 힘이 강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당신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카드에 보시면 눈이 2개가 아니라 4개고요. 팔도 6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는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당신의 능력, 당신은 지금 눈이 2개, 팔이 2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당신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노랑분들이 현재 나는 이 정도에 있는데, 이 정도 레벨에 있는데 상대방은 저만큼 높은 곳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외모나 눈에 보이는 조건을 생각하시면서 상대방이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꽤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좀 올려주고 계신 걸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 당신이 훨씬 더 내공이 강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노랑분들은 두 분을 나란히 두고 봤을 때 여러분이 더 잠재력이 강하고 더 인품이 뛰어나신데 상대방이 조금 더 대단해요. 이렇게 올려주고 계신 것,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것, 이런 흐름도 가능한데요. 그래서 오늘 조언 카드에서도 지금 그리고 여기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앞으로도 잘 살 거야. 나중에 더 많은 기회를 가질 거야. 내가 지금 붙잡아야 돼. 내가 낮은 자세에 있어야 돼. 내가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 이런 걱정들 내려놓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미래에 내가 후회할지도 몰라 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혹시 상대방한테 여러분이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노랑분들은 지금부터 한동안은 이 사람을 조금 제외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을 다시 세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시작될 수 있고 한 걸음 멀어졌을 때 알게 되는 나만의 진리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노랑분들은 이제 이분보다 훨씬 더 고귀한 나, 영롱한 나의 존재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초록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이 초록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의 속마음 보이는데요. 초록분들의 상대방은 일단 여러분을 두고 내가 초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가 있고요. 또 여러분의 경험이나 노하우, 특히 지적인 능력, 이거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경우에 초록분들은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성실하신 분들, 또 말이 앞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들이실 것 같거든요.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그 점 하나는 확실히 초록을 높이 사고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 관계는 사실 다른 관계랑은 좀 남다른 면이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잠깐만 알고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서로의 내공을 잘 알아보긴 어렵거든요. 겉으로 그냥 한눈에 보이는 스펙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거는 봤을 때 그냥 능력이 있겠구나 이렇게 넘겨짓게 돼요. 근데 두 분의 관계를 비교해보면 함께하는 시간이 좀 길었다고 보이거든요. 혹은 상대방이 여러분의 어떤 한 행동, 하나의 장면을 보면서 야, 초록은 딱 보이는 거랑 다르게 뭔가 깊은 힘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달은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상대방이 여러분 생각하는 마음으로 뽑으신 이 세 장의 카드를 보시면 이 동전의 왕, 교황, 또 칼 6번까지 지금 혼자 있는 카드가 없거든요. 이런 세 장의 공통점을 생각해보면 초록분들이 평소에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모습, 특히 뭔가 목적이 있다든지 방향이 뚜렷한 대화라든지 방향이 있는 의사소통, 여기서 여러분의 능력과 장점 보여주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서 상대방이 아, 초록은 사람들이랑 참 원활하게 어우러진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또 많은 경우에 초록분들의 밝고 명랑한 에너지, 그런 기운들, 또 그러면서도 마냥 유흥을 즐기지 않는 협의하고 성장하려는 그런 모습, 여러분의 장점을 읽어냈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동전의 왕 카드는 이 동전이라는 수트 안에서 최고 권력자 왕을 보여주는 카드거든요. 이 동전 펜타클은 긴 시간의 힘을 말하고 노력과 성과, 결과물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전의 왕은 시간의 힘을 축적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왕이기 때문에 백성을 다스리는 리더십이 있죠. 외부 공격이 있어도 사람들을 보호하는 좀 주체적인 리더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초록분을 보면서 아, 초록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걸 다른 사람과 적절히 융합한다. 또 동시에 외부에 적이 있을 때 그걸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내공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아마 여러분의 좀 생활력이 강한 모습이라든지 공부나 일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 딱 한 장면만 봤더니 열을 알겠어. 초록은 참 사람 괜찮은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동전의 왕은 왕 중에서도 좀 전쟁보다는 협상을 선호해요. 특히 그냥 말로 구슬리는 게 아니라 또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초록분들이 불의를 참지 않고 정의를 추구하는 모습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격하게 드러난다든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논리를 만들어서 차분하게 설명한다든지 또 뭐 절차에 맞춰서 진행한다든지 약간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거든요. 여러 기록들, 과거들을 비교한다든지 사례를 분석하는 모습, 그게 상대방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윗사람이랑 부드럽게 지내는 거,
또 촉망받는 인재로 주목받는 거, 아랫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거, 이런 모습이 바로 동전의 왕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런 특질들, 그게 자연스럽게 메이저 교환카드까지 연결된 것 같거든요. 이제 그래서 초록분들의 상대방은 사실 여러분의 속마음을 거꾸로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초록은 진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 이런 호기심도 있고요. 또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초록은 뭔가 남다른 지혜가 있는 것 같다. 또 남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것 같다. 통찰력, 문제 해결력 갖추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지금 칼 6번으로 여러분을 떠올리고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지금 완전히 가깝지 않다. 좀 멀어진 상태다. 근데 그건 내가 아니라 초록의 의지에 있었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미 등을 돌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칼 6번 카드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새로운 땅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배를 띄웠다는 거는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거고 가서 개척해야 될 땅이 있으니까 설렘도 있고요. 기대감도 있지만 불안감도 있고 염려도 있고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간다고 해서 100% 행복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야 한다 이런 의지가 강하거든요. 근데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초록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결국 마지막 장면에서는 초록이 내 손을 놓았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헤어진 연인, 멀어진 지인, 멀어진 가족, 현재 두 분의 물리적인 거리가 좀 멀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이 거절할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연인이시거나 관계가 잘 이어지는 경우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뭔가 초록이랑은 가까워질 수가 없다. 우리 사이 거리감이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리감이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다 모든 관계에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현재 두 분 사이에서는 뭔가 안개가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호한 상황이 보이거든요. 커플이나 베프라고 할지라도 두 분이 완전히 100% 솔직하지 않은 약간 모르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어떤 관계든지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또 모두 낱낱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애매모호함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 애매모호한 정도가 초록분들 경우에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고 개선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요. 특히 이 모호한 상황은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라 상대방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카드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상대방이 계속 여러분 탓하는 것 같다 이렇게도 보여요. 멀어진 관계의 경우 혹은 아직 아예 가깝지 않은 상태이신 분들 경우라면 상대방은 초록이 먼저 나한테 왔어야지, 뱃머리를 돌렸어야지, 초록이 지금 행동하지 않는 거야. 약간 여러분 탓하고 있거든요. 현재 가까운 사이라면 초록이 나한테 지금 좀 더 잘해줘야지, 나한테 완전히 올인해야지, 나의 모든 걸 이해해줘야지, 배려해줘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카드들을 보면 약간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 것 같다 이런 말도 생각하게 돼요. 아마 초록분들이 상대방한테 이미 많은 배려하셨던 것 같거든요. 또 충분히 여러분은 상대방 생각하면서 행동하신 것 같아요. 근데 배려가 계속되면 또 그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지금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감사함이 약간 타성에 젖었다든지 혹은 익숙해진 것 같다 약간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미래를 말해주는 카드들을 보시면 또 조언 카드들까지 보시면 조만간 초록분들이 오히려 결단을 내리게 된다라고 보여요. 이 결단이라는 칼 1번 카드, 누군가를 향한 고백, 프로포즈, 약간 관계를 맺어주게 되는 액션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카드는 이별, 단절, 단칼의 끝, 약간 이런 선언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카드의 핵심은 어느 쪽이든지 당신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진심에서 이것을 진정으로 원해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라. 다른 사람에게 선택을 맡기지 말고 또 미루지도 말고 또 그냥 흘러가는 대로 행동하지 말아라. 이제는 곧 당신이 직접 선택해야 되는 때가 온다. 선택할 때가 왔을 때 물러서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카드거든요. 이 어느 카드보다도 이 카드는 카드를 쥐고 있는 사람의 결단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초록분들은 여러분이 이제 조만간 여러분 삶에서 이 사람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어떤 사람으로 내가 활용해 나갈 것인지 결정하실 것 같거든요. 이제 이 카드는 꼭 이 사람과 잘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 사람을 잘라내야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양쪽 방향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이 카드는 열린 결말이거든요.
어떤 선택이든 당신이 내리는 판단이라면 그것은 의미가 있고 또 신이 함께할 것입니다. 하늘이 당신이 결정을 내리기만 한다면 그 결정을 도울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누군가의 조언이나 참견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뒤에는 여사제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이 여사제는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비밀이 강한 인물이에요. 지금 칼 1번 카드랑 여사제가 같이 만났기 때문에 아마 초록분들은 상대방을 조금 더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고 또 감정을 빼게 되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면서 또 여러분의 여린 마음이 있다면 그건 드러내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선택하실 것 같거든요. 점점 초록분들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하는지 또 혹은 아무 행동을 하지 않든지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 거야. 나는 내가 더 중요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컬러 카드 또 조언 카드 보시면 여러분이 조금 더 여러분 삶에 집중하고 또 여러분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실 때 그때 두 분 관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먼저 컬러 카드를 보시면 버건디가 나왔어요. 포도가 숙성되면 아주 진한 와인이 되죠. 초록분들이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곳, 거기에 마음을 다하다 보면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버건디는 당신이 어디에 열정을 쏟을지 결정해라. 그렇게 됐을 때 영혼이 깨어날 것이다. 진정한 삶의 목적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버건디는 포도가 와인이 되는 아주 본질적인 변화를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남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고요. 열정을 통해서 그 능력을 드러낼 때가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능력과 열정이 만났을 때 그때 폭발적인 케미는 여러분이 삶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고 여러분 삶의 만족도도 확연히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초록분들은 지금부터 상대방이랑 여러분을 좀 더 분리해서 바라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목표, 욕구, 방향 이런 걸 조금 더 강하게 드러내는 쪽으로 여러분 일상의 각도를 바꿔보시는 거 오히려 두 분 관계를 생각해보면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해요. 오늘 조언 카드도 보시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카드 또 마지막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예측도 나와 있어요. 특히 오늘 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카드에는 손이 6개가 등장했거든요. 조화와 화합을 의미해요. 6개 손이 나와서 지금 갈라졌던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있죠. 상처받고 아팠던 마음 이제 회복될 거고요. 또 이 카드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도움의 손길이 당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두 분 관계는 단순히 어떤 한 장면, 하나의 사건, 한 사람의 의지, 누군가의 잠깐의 도움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초록분에겐 일단 앞으로의 삶의 열정을 키워갈 수 있는 도움들이 한번 오고요. 또 여러분 일상에 새로운 동력들이 여러 개가 연속적으로 생겨요. 그러면 우연처럼 모든 게 연결된 것 같이 느끼는 그런 흐름으로 두 분의 관계도 사실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오늘 조언 카드로 당신의 열정을 표현해라 라는 양의 의미의 카드 숨을 크게 마시고 크게 내뱉어라. 이 상황을 신에게 맡겨라. 힐링과 답이 신으로부터 올 것이다. 이런 표현들도 들어왔어요. 초록분들은 일단 두 분의 관계를 한 걸음 물러서서 보시면서 여러분 삶에 주어진 미션, 사명, 일상 여길 좀 더 집중하시고 열정적으로 밀고 나가보세요. 지금은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는데 이 관계는 일단 한 걸음 물러서시고 하늘에 맡겨두세요. 그럼 정말 거짓말처럼 모든 사건이 연결되고 두 분 관계가 여러분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그 과정에는 분명히 하늘의 개입도 있고 도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빨간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수준 꽤 깊다고 보이는데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생각이 사실 긍정과 부정이 뒤엉켜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잘 정리를 해보면 긍정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그 사실을 사실 상대방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무의식과 의식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또 욕구랑 현실이 막 뒤죽박죽인 상태예요. 이제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어떤 마음인지 잘 정리가 안 되는 모습인데요. 이제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자기 정원에 야생장미, 이 와일드 로즈가 있는데 자기만의 가시덤불을 막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 같기도 해요. 야생장미가 줄기를 따라서 뾰족한 가시를 잔뜩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가시덤불이에요. 감히 다가갈 수 없지만 하지만 안에 선명하게 붉은 꽃이 피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 상태는 그냥 가시덤불로 볼 수는 없겠죠. 야생 장미가 피어 있는 장미 정원이에요. 아주 자연스럽고 자기만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죠. 상대방은 지금 야생의 장미 정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장미 정원을 가꾸지 못하고 자기 마음이 어떤지 좀 돌보기 어려운 상태로 보여요. 상대방 자체가 약간 회피형 기질이 있는 분들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에 관해서만이라도 약간 묻어두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지고 좀 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분 마음속에 자리한 여러분을 그 야생의 장미정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주인이 야생의 이 덤불을 함부로 가지치기 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가시가 두려워서 정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상대방도 마음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빨강분을 생각하면서 매력이 있어, 향기가 있어, 범법할 수 없는 포스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찔릴 것 같아, 내가 위험할 것 같아, 나한테 불리할 것 같아 약간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의 심리를 보여주는 카드 중에서 마지막에 지금 동전 7번이 들어와 있는데요. 노란 장미가 피어있는 정원이 있어요. 노랗게 완전히 핀 장미꽃 아주 시선을 사로잡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주인공을 보면 정원을 가꾸려고 옷차림을 하고 나온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장비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잠깐 햇볕만 쬐려고 산책하려고 나온 사람으로 보이죠. 근데 이 주인공이 사실 정원의 주인일지도 몰라요. 근데 주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정원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 아무래도 장미를 다루는 방법은 모르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손을 뻗어서 장미를 꺾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장면이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죠. 가시에 찔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주인공은 장미를 꽃다발로 받았다든지 혹은 손질된 장미만 봤는지 지금 겁도 없이 손을 뻗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주인공을 보면서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너 조심해. 잘 생각해봐. 지금이 완벽한 때가 아니야. 도와줄 사람을 찾아. 약간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지금 이분의 마음 상태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내리고 있는 이야기예요. 본인 본능을 따라가면 장미 덤불을 향해서 손을 뻗게 되거든요. 빨강분들을 생각하게 되고 덮여있던 책, 위험한 책이지만 아주 자극적이고 즐거운 책, 그걸 펼치는 것처럼 자꾸 여러분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순간에도 안 돼. 내가 먼저 생각하는 건 위험해. 내가 빨강을 생각했다가는 빨강에게 들켰다가는 가시에 찔릴지도 몰라.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먼저는 동전 9번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면 막상 장미랑 비슷한 노란 꽃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 같다.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이 동전 9번의 주인공은 뒤에 있는 동전 7번의 주인공이랑 좀 다르죠. 드레스를 입고 있긴 한데 허리를 동여맸기 때문에 활동하기 편하고요. 옷소매도 걷어서 일할 때 방해가 되지도 않고요. 모자를 썼으니까 뜨거운 햇빛도 가렸죠. 지금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이 사람이 훨씬 더 일의 경험이 많아 보이고 또 능수능란하게 정원을 가꿀 수 있는 것 같죠. 또 이 사람은 장미를 꺾지 않았어요. 가시가 없는 꽃을 안전하게 이렇게나 많이 꺾었죠. 이렇게 많은 꽃을 가져가서 화병에 넣을 수도 있고 또 말려서 차로 마실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선물할 수도 있죠. 이 주인공은 지금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또 얼마나 필요한지 다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 상대방은 빨강분을 보면서는 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 포스가 있다, 도도하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결국 빨강분들의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면서 장점이 많아, 능력이 많아, 특히 업무 처리, 공부, 생활력 이런 게 굉장히 강해, 센스도 있어, 약간 이렇게 장점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동시에 약간 여러분을 만만치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싸움하면 자기가 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논리로 따지려고 들면 도망갈 틈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의 이런 속마음을 생각해보면 아마 빨강분이랑 이분이랑 비교했을 때는 여러분이 조금 더 성숙한 분으로 보여요. 또 거꾸로 이분은 좀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모습도 있죠.
여러분이 좀 더 원칙을 지키는 도덕적인 분이다. 이렇게도 보이고요. 근데 그거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아무도 모를 때는 그냥 좀 편하게 살면 안 돼? 범죄 좀 저질러도 되는 거 아니야? 빨강은 좀 답답해.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객관적으로 두 분을 비교해보면 상대방이 너무 선을 넘는다든지 혹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면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오히려 당당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얘기하시는 걸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도 그거 알고 있거든요. 알긴 아는데 빨강이 때로는 너무 원칙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사실 여러분 쪽에 가깝거든요. 정답을 알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 상대방이 지금 좀 미성숙한 면이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성숙한 것도 아니고 뭐 학생일 때 공부 잘했다고 해서 정서가 발달된 건 아니잖아요. 이 정서지능과 실제 나이가 다르고 또 공감 능력도 공부랑은 다르죠.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는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사회생활도 나름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상대방이 조금 허술할 수 있고 또 본능에 맡기고 그냥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날도 있는 것 같거든요. 때로 말을 툭툭 내뱉어서 자기 스스로도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숨기려고 한다든지 오히려 역정을 내고 화를 낸다든지 약간 허술한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알면 정신 차리고 여러분한테 솔직하면 돼요. 나는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야. 빨강,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표현하면 되는데 사실 이분은 좀 자존심이 강한 상태로 보이거든요. 가운데 메이저 힘카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단점을 드러내고 고쳐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또 자유를 갈망하고 망가지고 싶고 될 대로 되라. 약간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멀어져 있는 상태라면 아직 두 분의 그 정서적인 성숙도가 차이가 있다고 보이고요. 현재 관계 유지하고 계신 분들 경우라면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지금 말하지 않는 거, 뭔가 꽁하게 숨기고 있는 거, 자존심 같은 거 부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두 분 미래를 보여주는 카드들, 또 조언 카드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사건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많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좀 잊을만 하니까 다시 다가온다 이런 인식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것 같아요. 멀어진 관계라면 정말 한참 시간 지난 다음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시 연락할 가능성도 있고요. 현재 관계 유지 중이신 분들 약간 고요한 시간이 있어요. 상대방이 그 이후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그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럴 때 빨강분들은 오히려 좀 불편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상대방이 대화 주제도 가지고 오고 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거든요. 근데 표정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이제 이런 얘기해도 괜찮지 않냐? 약간 이렇게 대하거든요. 목적이 있다든지 용건이 있는 대화일 수 있고요. 어쩌면 과거의 앙금이 전혀 없는 것처럼 감정 없이 보이는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가까워지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상황에는 사실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두 분 사이에서는 계절이 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몇 개월 필요할 수 있고 때로 그 사이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서 각자 자기 사건에 자기 일에 집중하는 자기 삶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 보낼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이 나는 이제 저 사람 마음 별로 궁금하지 않아.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까지 가실 수 있거든요. 또 두 번째는 그 사이에 뭔가 여러분에게 성취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이 뭔가 준비하시는 시험이 있으시면 그 시험의 합격이나 승진이라든지 어떤 이직이나 이사, 뭔가 물리적인 성취가 있다고 하고요. 특히 그거를 상대방이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여러분이 이분에 대한 생각들이 옅어지게 되고 거꾸로 상대방은 여러분의 생각이 강해지는 약간 에너지의 기울기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오늘 컬러 카드에서도 보시면 코랄이 나왔고 또 미래를 말해주는 카드에서 완주 6번이 나왔는데요. 조만간 빨강분들에게 새로운 이동이 있을 것이다. 또 이동 이후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런 사건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시험에 합격하면서 어딘가 이동하신다든지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여러분의 상황이 달라진다든지 취업, 이직, 이사, 승진 이렇게 몸의 이동수가 들어오는데요. 또 혹은 외모의 변화를 만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완주 6번은 다른 사람들은 걸어가는데 주인공은 말을 타고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개선장군의 뜻이 있어요. 이 개선장군 모습은 걸어가는 사람이랑 높이가 다르니까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빨간 분들은 이 일상에서의 성공과 성취, 또 합격 이런 기운이 강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그때 비슷한 시기에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어떠한 마음을 전하는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빨간 분들한테 야, 너 성공했다며 이렇게 빈정대지도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감정을 부드럽게 다루면서 여러분에게 용건을 가지고 다가온다든지 좋은 소식 가지고 오는 거죠. 여러분의 성공을 훔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대신 누리려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도 아니라고 해요. 이 컵의 기사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 관계가 있었다면 그걸 청산하고 온다든지 이분도 지금 신상에 변화가 생긴다든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카드는 좀 진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다. 또 이 사람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다가갈 것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카드들의 흐름을 보면 컵의 기사랑 완주 6번 카드의 주인공이 한 방향으로 걸어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만나는 장면이 바로 이 컵 10번 카드예요. 컵 10번 카드는 좀 오래도록 함께하는 가족, 그런 편안한 관계, 평화와 안식이 다가온다, 행복이 있다 이 뜻이 있거든요. 컵이 10개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데 그 뒤에 무지개가 펼쳐져 있어요. 무지개는 비가 내린 뒤에 하늘이 보여주는 극복의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오래도록 묵혀있던 갈등이 있었지만 그게 없어진다, 오해가 풀린다, 어두움이 끝나간다, 무지갯빛 미래가 펼쳐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금전적인 부분이나 금전적인 성취 이거보다 더 뜻깊은 힘이 있고 관계가 주는 평안한 마음 이걸 통해서 행복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두 분은 서서히 오해를 풀어가게 되시고 또 서로 과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선언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또 오늘 조언 카드들도 보시면 이 새로운 시작이 올 것이다. 그 전에 또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라.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내려놓아라. 계절을 만끽해라. 당신의 일상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적극적으로 그려보세요.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지, 세상이 나에게 주는 사명은 무엇인지, 나에게 다가올 성공과 성취는 무엇인지 이 질문들의 답을 내려보세요. 그러면서 자연과 계절을 보내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주기의 힘을 믿어보시고요. 여러분 삶에 새로운 미션이 새겨지고 사명이 되새겨질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시간이 흘러서 봄에 꽃이 피게 되듯이 시간의 힘이 두 분을 다시 연결해 줄 것 같아요. 네, 그럼 빨간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보라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의 카드를 읽어보면 상대방 마음에 여러분을 두고 좀 불편한 감정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오늘 보라 고르신 분들은 아마 많은 경우에 상대방이랑 다투셨던 경험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또 두 분 사이에는 갈등 장면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요. 또 갈등 이후에 실제로 거리가 멀어진 분들도 보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소원해졌다, 멀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마지막 장면에서 소통이 안 된 분들, 또 연락이 또 끊어진 분들 있으실 것 같고요. 또 뭔가 할 말이 남아있긴 한데 감정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격해지다 보니까 서로 다투게 되었고 그러면서 확 단절된 분들 계신 것 같아요. 현재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 경우라면 상대방이 뭔가 토라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결정적으로 상대방이 지금 시점에서 보라분을 딱 떠올렸을 때 그때 공통적으로 보라는 이런 점은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갈등의 폭이 있어요. 또 많은 경우에 보라분들을 두고는 그 부분은 보라랑 정말 타협이 안 된다. 또 보라가 고집 부리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부분이 사실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더 맞는 방향이고 상대방이 이상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거기서 타협이 안 되는 상황도 보여요. 근데 오늘 윗줄의 카드들을 보면 지금 철저히 상대방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는 보라가 나한테 이렇게 대할 줄 몰랐어. 나한테 허용적이어야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미성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혹은 사소한 거라고 해도 자기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너무 날카롭게 대했대요. 혹은
내 생각에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은데 왜 보라는 그걸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오늘 가장 먼저 이분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카드를 보시면 말을 가운데 두고 두 사람이 서 있거든요. 근데 두 사람 표정을 보면 이 대화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은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나가야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막대를 아주 똑바로 바닥에 세워놓은 걸 보면 의지가 강하다라는 걸 보여줘요. 갑옷 입고 여기까지 나오는 것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죠. 또 자기 나름대로는 충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옆에 있는 여인을 보면 드레스를 차려입고 나왔거든요. 두 사람은 어찌 보면 말하지 않고 지금 서로 화가 난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데이트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기사가 약속을 잊어버리고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려고 약속한 것 같죠. 기사가 미안한데 나 다른 친구들이랑 약속을 해버렸다. 나 조금만 기다려줘. 그러면 나 나갔다가 올게.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여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사는 잠깐이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은 별것도 아닌데 네가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예민하게 군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갈등 장면이 실제로 보라분들의 과거에 있었을 수 있고요. 혹은 서로 아예 입장을 표현하지 않고 마음을 딱 닫아버린 상황일 수도 있어요. 협상을 했어야 됐고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한 장면이라고도 보이거든요. 다음 카드에서도 보시면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 앉아있고 한 사람은 서있죠. 눈높이가 다르고 서로 나이 차이도 꽤 많이 나요. 이 카드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이뤄내기 어렵거든요. 또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돼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이 카드 이미지 역시 상대방이 지금 보라분이랑 관계를 두고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 마음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뭔가 거리감이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들어온 동전의 시종 카드를 보시면 아예 이제 주인공은 혼자 있고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어요. 이 세 카드의 흐름을 보면 보라분의 상대방은 나는 보라랑 뭔가 타협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대화로 해소하는 게 사실은 어렵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을 읽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카드들의 흐름을 보면 두 분의 그냥 가치관이 다른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면서 보라는 좀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 보라가 틀렸어. 약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모두는 사실 다 다른 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각자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서로 맥락을 이해하다 보면 분명히 접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을 열어두는가, 대화할 의지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지금 상대방은 여러분의 맥락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입장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고집이 있다, 마음이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 역시 감정이 없는 상태도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옳은 게 있는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이라도 볼 수 있거든요. 아마 보라분의 정서가 더 성숙한 상태고 이분이 약간 어리광 부리는 부분 혹은 억지 부리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한편으로는 내가 보라 말이 맞다는 것도 알고 보라 마음도 아는데 지금은 내가 더 중요해.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마음이 여러분을 두고 무감정인 상태도 아니고 부정적인 상태라고도 볼 수 없고요. 입장이 바뀔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세월이 지나서 여러 경험들을 하고 나면 또 여러 경험을 통해서 여러 생각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변하고 그러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두 분의 미래를 보여주는 카드들 또 조언 카드들 보시면 일단 서포트라는 이 격려, 지지 이 메시지가 두 번 떴거든요. 격려랑 지지 이런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오늘 카드들을 보라분들의 상황에 적용해보면 이 두 가지 차원의 서포트를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관계를 두고 천사들이 주시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의 운명에도 매우 중요한 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천사가 딱 지목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천사들은 여러분 운명에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천사들은 이 관계가 당신의 삶에 필요한 이유가 있다. 이 관계를 통해서 당신이 배울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지지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관계의 미래 가능성 아예 접어버리는 것은 사실 좀 아쉬운 면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상대방을 한번 지지해야 한다라는 뜻도 있는 것 같거든요. 한 번은 기회가 들어오는데 그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기다림, 인내심, 배려심 이걸 하는지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는지 이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미래 카드에서는 가장 먼저 여황제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여황제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비와 인심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보이는 물질도 많고 또 보이지 않는 여유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대인배죠. 거기다가 다른 사람 배려하는 센스도 있어요. 이 카드가 보라분에게 들어왔다는 거는 여러분이 이분과의 관계 안에서 조만간 좀 배려해야 되는 장면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보이거든요. 몇몇 분들은 상대방이 아예 여러분한테 구체적인 부탁을 할 수 있고요. 또 도움을 요청하는 가능성도 있어요. 상대방이 약간 늪에 빠지게 되고 나를 구해줘. 약간 SOS 신호를 보낼 수 있거든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연락이 올 수 있고요. 또 지인을 건너서 연락에 닿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이 예상이 안 되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확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술 먹고 전화한다든지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다든지 전화를 걸어놓고 잘못 걸었어. 약간 이렇게 발 빼는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황제의 본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동전 2번에 고민이 들어오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것인가? 아니면 대화의 문을 꽝 닫아버리는 게 나은가? 약간 이런 고민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고민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 보라분들에게 다가오는 상대방의 이런 도움 요청이나 연락, 존재감, 여기서 차단하고 싶은 마음도 드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 장면에서 보라분들은 내가 여기서 한 발 물러서면 뭔가 내가 호구가 되는 것 같다. 나를 어장관리하려는 거라면 나 진짜 절대 안 넘어가. 약간 단단한 방어막도 생길 수 있다고 하고요. 이제 그래서 오늘 조언 카드에서는 이 부드럽게 어우러지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라 라고 말하는 이 카드 굉장히 실천이 어려운 카드예요. 우리가 보통 인정한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거를 온전히 실천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나랑 다른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거는 이 과거의 잘못이나 오해 이런 걸 청산한다, 빚을 청산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받아들인다. 이게 말이 쉽지 정말 감정적으로 흘러가기 쉽거든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다가 내가 다 용서한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너 근데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푸념, 공격 시작될 수 있고요. 너 앞으로는 안 그런다는 보장이 어딨어? 약간 엄포를 놓게 된다든지 협박을 하게 된다든지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어요. 다음에 너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약간 미래에 대해서 내가 미리 염려하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약속을 받아내고 싶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카드는 진짜 모든 것을 다 품어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알지만 그게 당신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두 분 사이에 있었던 과거 장면들, 이런 앙금이 남은 사건들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는 그때 그냥 어렸었어. 이런 넉넉한 여유로움 가져보시고요. 그럴 수 있었어. 너도 그럴 수 있었고 나도 그럴 수 있었어.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의 표현이나 진심, 또 진짜 속마음, 속도 이런 것까지 다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그 마음이 준비가 됐을 때 두 분이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이 시간은 천사들이 그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재에 집중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아직 상대방에 대한 답답함이나 속상함, 오해 같은 거 남아있으시다면 그때는 그랬지 약간 한번 과거를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나면 분명히 과거 여러분에 대한 온전한 인정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되지는 않아도 인정은 할 수 있게 돼요. 그때 그런 일도 있었지. 사고처럼 지나갔지. 나는 이제 현재를 살겠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과거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시면 상대의 미래 행동도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그때를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럼 빨강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